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정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재산도 많았고 건강도 좋았으며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신의 후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반발하며 비난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70세가 넘어서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정하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10년 이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죽은 후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진실로 위로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우울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 함께 놀아준 것이 누구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나? 예쁜 꽃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외로울 때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지,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지. 그러므로 행복할 때 친구보다 불행할 때 이웃이 더 감사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도 늘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 늙어서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이웃은 친구라 할 수 있고 이웃의 젊은 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김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는 마음이 먹먹해지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노년으로 가는 과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가족의 압박, 문화에 얽매여서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한 후에야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 멀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합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을 돌아보고 후회를 최소화하며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가치와 꿈을 위해 소중한 인간관계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후회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얘기했던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 성능은 사용하지 않았고 앞에 있는 비싼 차의 70%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으며 호화로운 집도 70%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옷과 용품들의 70% 역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위해 애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혈압, 당뇨, 철분,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몸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건을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지 말고 휴식할 줄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또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 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 생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후비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년 이후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고 빈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으며 그저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만 하며 외롭게 눈치 보며 연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병이 오더라도 인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각각의 가정에 사연이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아마도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족이 안쓰러워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외 비자발적인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족의 도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노인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 세대는 성인 자녀와의 인식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 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표현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 요양시설로 거주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 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 효친 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겨왔으며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안타까울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년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효도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생계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보람 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됩니다. 단순하게 시간에 의해 무화가 진행되고 병도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면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이 가져다 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근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만히 붙잡아두려 합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점을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아니라 금쪽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언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 죽이 아니라 녹이 사라지는 녹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기죽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쳐내보세요.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수영 등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당장 시작해보세요.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대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단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나 어류, 잡곡 등 영양과 영양이 있는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씩 간식도 허용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를 느낄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의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적절한 보험 가입과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이외에도 적절한 일거리, 대인관계, 봉사활동, 취미활동, 주거, 자녀와의 심리적인 독립 등이 더 요구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음악 감상, 예술 작품 감상, 정원 가꾸기, 각국의 요리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시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아리, 지역사회 그룹,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년배에 비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를 주목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불행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친구들도 있고 큰 걱정거리가 없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빠져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더 흐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점점 사라져가고 건강도 나빠지며 외로움은 깊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라 편안한 말에 수가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작들이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자아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노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전 나이든 부모든 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똑같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화할 것입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고자 애쓰고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늙어진 것입니다. 살면서 올해는 몇 살이다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사 무기력한 모습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먼저 의식하면 나이의 가치에 맞게 무인이라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던 노인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후처인 젊은 여자와 길원계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반발하며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70세가 넘어서도 몸이 불편하지 않았고 병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아를 지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가도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정하게 살았고 10년 이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지 않은 유산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느냐며 비난을 하였고 자녀들은 개만큼도 못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유산을 후처와 개에게 물려준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정한 부부로서 즐겁게 살았으며 젊은 아내와 개는 그에게 많은 위안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 함께 지내는 이웃이 더욱 고마운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로서 아이처럼 귀여운 자녀들이었고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자신의 젊은 아내와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준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괴로울 때 진실로 위로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며 함께 아파하였는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 함께 놀아준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웃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웃들은 그를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에서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이웃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젊은 모와 개도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왜 자녀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을 유서에 담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가족의 압박,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 종종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후회의 대상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선택을 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후회의 대상은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죽기 전에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을 하며 진정한 우정을 다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일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밥을 꼭 챙기고 물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털어버리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을 드리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건강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은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아플 때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주는 기사도 많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대신하여 아픔을 덜어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해결될 수 있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고급차의 열쇠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의 욕심은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 자랑으로 알려진 많은 것들과 권력, 지위는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 짓을 마시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실은 시설이 좋지만 허름한 농촌 경로당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힘없는 저는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유언입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소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은퇴할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를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년 이후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주세요. 우리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으며 빈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으며 그저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만 하며 외롭게 눈치 보며 연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중에 병이 오더라도 모인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각각의 가정에는 사연이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인 경우일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족은 안쓰러워하며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외 비자발적인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노인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노인 세대마다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비유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 요양시설로 거주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 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 효친 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겨왔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의 농사가 부모의 노년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도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생계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보람 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됩니다. 단순히 시간에 의해 무화가 진행되고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이 가져다 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근본적인 현상으로 여겨서 대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만히 붙들어두려 한다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아니라 금쪽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늙음을 두려워할 것은 늙음 자체가 아니라 삶이 녹슨 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기죽이거나 체념하지 말고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수영 등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당장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인 사고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단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는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나 어류, 잡곡 등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씩 간식도 허용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를 느낄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또한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적절한 보험 가입과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를 알아서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이외에도 적절한 일거리, 대인관계, 봉사활동, 취미활동,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이 더 요구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음악 감상, 예술 작품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참하는 동호회, 지역사회 그룹,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년배에 비해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를 주목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불행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친구들도 있고 큰 걱정거리가 없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세월이 더 흐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점점 사라지고 건강도 나빠지며 외로움은 깊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편안한 말에 수가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작들이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시연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노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전 아이든 부모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똑같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할 것입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고자 애쓰고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늙어질 것입니다. 살면서 올해는 몇 살이다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매사를 기력 한계 돌파하여 나의 가치를 되찾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